예, 안녕하세요. 7월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견하셨겠지만 아마 앞으로 길게는 1년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동료 여러분들의 힘이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그리고 지금도 락다운 없이 이 정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강한 공적 서비스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방역의 힘, 공공서비스의 힘, 행정복지센터나 어쨌든 통장협의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공공의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렇게까지 버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시민들 곁에서 공적 서비스를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내주십사 이런 부탁 우선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세요. 저희 그 공보관실에서 만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즐겁게 몸을 불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고무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앞으로 최대 1년 함께 버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우선적인 부탁과 감사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저희 사회가 많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의 민낯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교육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등교는 하지만 전교생이 또 등교 중단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일정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방이 없거나 자기 컴퓨터가 없거나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있는 아주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저소득층 친구들은 학교라도 가야지. 다른 공간, 사회적 공간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이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의 사적 공간이나 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결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감염병 혹은 그 이후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평등 없이 차별 없이 사적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혹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시민으로서의 존엄함, 공간을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고 소득을 제공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코로나19가 저희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함께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같이 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넘고 지금도 그래요. 누구는 넘고 누구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물에 빠졌고 누구는 물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고착화된다면 사회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하자, 책 읽자, 브라운밴 미팅 하자라고 하면서 꽤 귀찮게 굴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넘고자 하는 저희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서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7월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견하셨겠지만 아마 앞으로 길게는 1년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동료 여러분들의 힘이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그리고 지금도 락다운 없이 이 정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강한 공적 서비스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방역의 힘, 공공서비스의 힘, 행정복지센터나 어쨌든 통장 협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공공의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렇게까지 버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시민들 곁에서 공적 서비스를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내주십사 이런 부탁 우선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세요. 저희 그 공보관실에서 만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즐겁게 몸을 불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고무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앞으로 최대 1년 함께 버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우선적인 부탁과 감사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저희 사회가 많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의 민낯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교육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등교는 하지만 전교생이 또 등교 중단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일정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방이 없거나 자기 컴퓨터가 없거나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있는 아주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저소득층 친구들은 학교라도 가야지. 다른 공간, 사회적 공간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이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의 사적 공간이나 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결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감염병 혹은 그 이후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평등 없이 차별 없이 사적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혹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시민으로서의 존엄함, 공간을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고 소득을 제공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코로나19가 저희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함께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같이 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넘고 지금도 그래요. 누구는 넘고 누구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물에 빠졌고 누구는 물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고착화된다면 사회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하자, 뭐 책 읽자, 뭐 브라운관 미팅 하자라고 하면서 꽤 귀찮게 굴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넘고자 하는 저희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서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